덕삼이는 어느 날 같은 동네 친구인 덕팔의 집에 들렀는데 은숙 씨 안녕하십니까요? 혹시 덕팔이 집에 있을까요? 지가 덕팔이한테 쪽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디요. 덕삼씨 오랜만이구만요. 우리 서방은 이 시간이면 항상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는 없지요. 아 역시 이 시간에는 집에 없겠지라잉. 내가 생각이 짧았구만이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서방을 다 찾아왔단가요? 아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지가 다음에 다시 한번 들르든지 아니면 덕팔이가 일하는 논으로 한번 가보든지 할랍니다. 거시기 실례 많았습니다잉. 그리고 시간은 저녁이 되어 덕팔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신 잘 오셨구만이라. 오늘 덕삼씨가 찾아오셨는데요. 내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쪽강 껄쩍지근한 느낌이 있는데 말이어요. 어?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란가? 느닷없이 오늘 대낮에 집 앞을 찾아와서 당신을 찾길래 당신이 지금 일하러 갔다고 하니 꼭 쉬마려운 강아지 마냥 우물쭈물하면서 나를 보면서 얼굴을 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디 그것이 뭐가 껄쩍지근하다고 그러는 것이요? 아내가 소시적에 그런 눈빛을 한두 번 받아본 것이 아니라서 딱 알 수 있는디 말이오. 그것은 나를 보고 아주 가슴이 벌렁거렸다는 그런 증거지라. 덕삼씨는 내가 눈치 못 챘을 거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내 날카로운 감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 말이제. 허허. 마누라 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에는 암만 해도 당신이 잘못 짚은 것 같은디. 덕삼이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 것 같은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다면 그것으로 되었지. 하이고 우리 서방은 이라고 세상 둔하고마는. 내 촉이 틀림없다니까는. 덕삼이의 갑작스런 방문은 은숙의 마음에 찜찜한 기분만 남기게 되었고 그 후 시간은 또 다시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도 덕삼이 낮 시간에 덕팔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는데 웜에 덕삼씨 아니십니까? 느닷없이 우리 집 방까지 들어오시는 것은 뭔 경우란가요? 저기 은숙 씨 그것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방은 낮에 일을 간다고 했는디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은 저한테 볼 일이 있다는 말이지라. 무슨 일이십니까요? 저 지가 말입니다. 연량 드릴 테니께 옷 한 번만 벗어주실 수 있습니까요? 지금 뭐시라고라? 대낮부터 그것이 무슨 늦자고 없는 말입니까? 제가 사실 은숙 씨를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뭔가 가슴이 답답하더만 아무래도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요. 그래서 그 후로 은숙 씨 모습만 내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고 차림이어도 좋으니께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요. 절대로 허락 없이는 손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덕삼씨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디 생각보다 저돌적이구만이라. 그나저나 절대로 손은 대지 않는다고라. 덕삼씨 그것을 봐버리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요. 은숙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저 속고 차림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열량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고 원매, 역시 몸매가 아주 상당해 불구만이라.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 1분만 안아봐도 됩니까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하고 딱 1분만 함께 해주시면 내 스무냥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원매 20냥이나 더요? 은숙은 고민은 되었지만 다 합쳐서 30냥이나 쉽게 들어온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허락을 하게 되었고 덕삼은 정말로 자신이 한 말대로 딱 1분만 안아보고는 은숙에게 돈을 주고 덕팔의 집을 떠나지 않겠는가. 하이고 사람 참 싱겁기는.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약속 하나는 지키는 양반이구만. 그나저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나잉. 갑자기 생긴 30냥을 남편 몰래 어디에 쓸까 생각하는 은숙.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 덕팔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겁나게 피곤하고만 아주. 서방님 오늘도 고생하셨구만이라. 아 그나저나 오늘 말이요? 덕삼이가 우리 집에 왔다 갔지? 엄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요? 아 어떻게 알기는 이 사람아. 덕삼이 그 친구가 오늘 내가 일하는 논에 와서 지난번에 나한테 빌렸던 30냥을 자네한테 직접 갚아줬다고 말을 해줬으니 알지. 지금 무엇이 어쩌고 어쩐다고라? 춘심이는 성격은 까다롭지만 워낙에 미모가 출중해서 마을에서 그녀에게 반하지 않은 총각들이 없었는데 춘심이 낭자? 내가 가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손으로 낭자 하나 정도는 책임질 수 있구먼. 어떻게 한번 믿고 나한테 시집 안 올란가? 하이고 무슨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리려고 그런 소리를 하신대요? 나를 책임진다는 사람이 시작부터 무책임한 소리를 하시는구만?
아, 돈이야, 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차근차근 벌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내 춘심이 낭자만 나한테 와준다면 진짜로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구만. 나 좋다는 사람들 중에 이미 돈을 쌓아놓고 오는 양반들도 거절하는 판국에 굳이 당신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구만이요. 죄송한디 그런 말은 다른 처자들한테나 해보시구려. 그렇게 춘심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의 이런저런 작은 흠들을 지적하면서 오는 남자들마다 전부 거절하기만 하였고, 그러는 도중에 세상에 영원한 젊음은 없듯이 어느새 시간은 흘러서 까다롭기만 한 춘심이도 어느새 홍기를 놓쳐서 노처녀가 되고 말았고, 더 이상 마을에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그녀는 한 중매쟁이를 찾았는데, 웜에 이것이 누구여? 아주 마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춘심이 아니냐잉. 동네 남자들은 다 거절하고 다니던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냐? 하이고 아주머니 안 그래도 나도 여기 오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 너무 면박 주지 마셔요. 그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다냐? 절대 너를 여기에서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디 말이오. 아주머니 말씀대로 마을에서 나 좋다는 총각들 다 거절해버리고 이제는 나이까지 차버려서 나라도 먼저 찾아 나서야겠다 싶어서 왔지요. 그려 화무 11홍이라고 세상에 영원한 젊음은 없는 것이제. 마침 내가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딱 4명 정도 있는디 말이오. 어디 보자. 그 중에 한 명이 윗동네 사는 선비가 하나 있는디 그 선비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장가로 꽤나 유명하다는구만.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장을 잘 짓는 남은 하이고 아주머니 그 선비는 살림은 뒤로 하고 책만 볼 것 같아서 괜히 나만 고생할 것 같은데요. 응, 그래잉.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다른 남자는 그 선비랑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인데 말타기랑 활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무인이라는구만. 이 사람은 어떤가잉? 아주머니 그렇게 화를 잘 쏘면 나라에 전쟁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불려나가서 제일 먼저 죽지 않겠소? 그려. 안 그래도 늦은 나이에 혼인할 건디. 그렇게 과부가 되어불면 그것도 참말로 박복한 일이기는 하제. 내가 보니께 그러면 이 사람이 니랑 딱이긴 하구만. 우리 아랫동네에 저수지 아래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가 있는디. 마을에서는 제법 방귀깨나 뀌는 집안 사람이란께. 어떤가? 이 남자는 구미가 당기제? 저수지 아래라고요? 저수지 아래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이 마르는 흉년이 오면 그때는 진짜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엠병! 나이가 차서 아무도 안 찾는다길래. 인자는 성격이 좀 바뀌었나 했더만 까다로운 버릇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딱 변함없구만. 그렇게 다 싫다고 하면 뭐 마지막 산에는 볼 것도 없어야. 아이고 아주머니 안 그래야지 하고 생각해도 막상 사람을 고른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성격이 나오는구만요. 그래도 뭐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마지막 사람까지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들어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남자는 특별한 거는 없는디 말이요. 그냥 다른 것보다 정력이 어마무시하다는구만. 아, 거시기로 절구지를 해버릴 정도라고 안 하냐잉. 그란디 뭐 춘심이 니는 원체 돈이나 뭐 이름값 같은 것을 원하니까 이런 게 네 눈에나 들어올까 싶다 내 생각에. 아주머니, 그 남자구만. 그 남자. 앞에 다른 3명은 이런저런 단점이 먼저 보이는디 마지막 남자는 내 아무리 생각해도 단점보다는 마음을 끄는 장점이 먼저 보이는구만요. 하이고 춘심아, 네가 어렸을 때랑은 다르게 돈이며 명예보다 정력이 제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네가 진짜 나이를 묻기는 무거불었다야잉. 옥선이는 최근에 딸 춘심이를 시집 보내고 춘심이가 시집살이를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마누라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춘심이가 시집가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이렇게 급하게 시집을 가게 될 줄 알았으면 그래도 이런저런 살림을 더 가르쳐서 보냈어야 하는디 말이요. 아, 남들 다 아는 시집살인데 뭐가 걱정이 된다고 그런가? 그렇게 처음에는 시부모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래가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잠이나 자자고. 나도 웬만하면 이런 걱정 안 하제. 거 이서방 집이 말이요. 또 원체 대가족 아닌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할 일이 태산 같을 건디 지금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는가. 그렇게 걱정되면 내일 음식이나 싸가지고 사돈댁에 한번 가보든가. 바로 옆 동네니까 금방 다녀올 것 아니오. 아, 춘심이 시집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벌써 사돈댁을 가면 사돈 양반들이 나가고 또 우리 춘심이한테 눈치를 얼마나 줄 건디. 하이고 말이 쉽제.
그렇게 옥선의 춘심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어느 날 밤이었다. 어머니. 웜에, 이것이 누구여? 춘심이 아니냐? 아가 지금 여기를 어쩌자고 온 것이여? 그나저나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해불었냐? 시댁 식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이런저런 집안일을 달고 사는데 밤이 돼서 좀 쉬려고 하면 일 마치고 집에 온 서방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으니 좀처럼 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내 일할 줄 알았구만. 이 서방이 딱 봐도 코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밤에 힘들겠다 싶었는디 아니나 다를까구만.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도 처음 시집 갔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밤중에 몰래 왔어요. 응, 그려 네 잘 오기는 했다. 거시기 말이다. 네 서방한테 까마구를 잡아다가 백숙처럼 끓여놓고 오골개라고 속이고 한번 먹여봐라잉. 어머니 까마귀 고기라고요? 그것이 효과가 있대요? 남자가 그것을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밤에 거사를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기억도 못하고 잘 때가 많더라고. 그렇게 옥선은 딸 춘심이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며칠간은 조금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지낼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또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다. 원매, 춘심이 아니냐? 네가 지난번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여기를 와버렸냐잉. 그나저나 네 어째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야윈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이게? 제가 어머니 말대로 이 서방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였는데요. 어메. 서방님, 방금 전에 거사를 그렇게 격렬하게 치러놓고 지금 얼른 주무셔야지. 우째 또 하시려고 합니까요? 아, 이 정신없는 사람아. 우리가 거사를 치르기는 언제 치렀다고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어디에서 까마귀 고기를 묵어불었다냐? 어머니 말대로 까마귀 고기를 먹인으로는 아주 금방 거사를 치러놓고도 잊어먹고 또 달려드는 통에 전보다도 더 잠을 못 자고 있다니까요. 웜에, 뭐시라고 야잉? 흥섭은 비록 말숙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말숙의 성격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좋아. 흥섭의 어머니는 그녀의 성격에 반해서 흥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의 혼인을 강행시켰다. 그리고 시간은 둘이 혼인한 지 3년이 흘렀는데 서방님 거시기 오늘도 그냥 주무시려고 그럽니까요? 그럼 그냥 자야지. 뭐 자기 전에 달리 할 일이라도 있단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함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는 남매지간이지 무슨 부부 사이인가 싶구만요. 아, 부부 사이란 게 원래 남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거 그런 것 아니겠소? 그것은 거시기 수십 년 된 부부들이나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이 한참 뜨거울 때인디. 내 아주 당신한테 시집오고 거사를 치른 횟수가 한 손가락으로 꼽구만요. 내가 내일 새벽부터 밭에 일하러 가려면 얼른 일어나야 하니께 괜히 힘 빼지 말고 자야 하지 않겠는가? 뭐시라. 그러던 어느 날 흥섭은 울상을 지으며 마을 주막에 왔는데 엄매, 흥섭이 성님 얼굴이 왜 그렇게 울상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요? 하이고 덕파라. 내 진짜로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듣기는 했는디 말이오. 그 말이 참말이구만.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님? 자네 말이오. 우리 마누라가 거절 못하는 성격인 거 알제잉? 아, 형수님께서 사람 좋으신 거야?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엄매, 형수님께서 성님께 말 안 하고 무슨 큰돈이라도 빌려주신 겁니까? 그런 일이라면 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배신감도 안 들지. 그것이 말이오. 아, 며칠 전에 반일을 좀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웬 남정네가 우리 집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웜에 마누라, 저 남자는 누구인디 우리 집 부엌에서 저라고 밥을 다 먹고 있는가? 아,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오셨구만요.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디. 느닷없이 안 먹는 음식이 있으면 달라길래 내가 항상 차려둬도 당신이 아침을 안 자시고 가시길래 남은 밥 있으니까 그거 줬다니께요. 그려잉 근디 저 남정네가 걸치고 있는 옷도 저것이 앞만 봐도 내 것 같은디. 아, 그것도 혹시 집에 안 입는 옷 같은 거 있으면 달라길래 당신 옷이 해져서 안 입는 게 있어서 그거 줬구만요. 그래요잉. 암만 형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성님한테 말도 없이 성님이 입던 물건을 줘버리면 화가 날 법도 하구만요. 이 친구야 우리 마누라가 뭐 거절 못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그걸로 화가 날 정도였으면 내 진작에 갈라섰지. 네?
그럼 무슨 일이 또 있으셨단가요? 그 남정네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은 것을 보고 한 3일 후였을까나? 그날은 비가 와서 말이지. 반일을 오전에 딱 맞춰버리고 집에 왔지. 그런 뒤에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집 마당에서부터 정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는가? 이게 못하는 짓거리여 지금. 워메,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당신이 남자 문제로 내 속을 썩일지는 내 생각도 못했구만. 지난번에도 저 남정네랑 아주 제대로 거사를 치르고 밥까지 먹였던 것이요. 서방님 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디요. 지난번에는 진짜로 그냥 남은 밥이 있길래 줬던 것 뿐이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낮부터 일하고 즐기고 있었는가? 어디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시구려. 오늘도 저 총각이 우리 집에 오더니 말이어요. 혹시 집에 안 쓰는 물건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해서 내 안 쓰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거절 못하고 줘버렸다니까요. 뭐시라고라? 어느 한 조용한 마을에 어떤 부인이 딸과 함께 마을 귀퉁이의 기와집에 이사를 왔다. 이사를 온 이후에도 그 모녀는 좀처럼 외출을 하는 일이 없었고 그 사실이 워낙에 좁은 마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부인의 집에 매파가 출입을 하기 시작하니 호기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참다 못해 매파를 잡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다. 명옥 씨 그러지 말고. 저 삼내 부인이 이사 오고 하도 밖을 나가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그런디 도대체 저 부인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 돼요? 듣자 하니 못 딸하고 같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디. 지난번에 덕삼이가 슬쩍 딸을 봤는디 겁나게 이쁘다고 하더만. 아, 진짜로 이놈의 남정네들은 아주 궁금한 것도 많기도 하구만. 사람이 딱 뭐를 물어보려면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뭘 맨입으로 물어보려고 그런가? 하이고 누가 매파 아니랄까봐 밝히기는 겁나 밝히는구만. 이따가 내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 사줄라니까. 아 좀 말 좀 해주시게나 궁금해 죽겠단께. 저 부인이 소아 부인이라는 사람인디. 보니까 아주 그림이나 시를 짓는 것에 능한 것을 보니 어디 지체 높은 가문 사람 같더구만. 그것 말고는 나도 모르겠다니께. 지금 그 소아 부인 따님 춘심이를 연결해 주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요. 그러면 어느 집하고 연결을 해주려고 저 집을 저라고 들락달락 하는가? 내 이런 거 함부로 말해주면 안 되는디. 이따가 막걸리 꼭 사야 하구만. 거 왜 우리 동네 제일 부자 유 진사댁 아들이 이번에 나이가 찼자뇨. 그 집에서 부탁을 했구만. 오메. 유진사댁 아드님 말이요? 유진사는 이곳 마을에서 가장 큰 천석군 부자였는데 원래 이 지역 출신은 아니고 한양에서 몇 년 전 이 마을로 이사를 와 마을 제일 가는 부자로 자리를 잡은 자였다. 그리고 두 집안의 혼담은 서서히 무르익어 어느새 서로 상결례를 하게 되어 소아 부인과 그녀의 딸 춘심은 유진사 댁으로 갔는데 아이고 매파가 말한 대로 춘심이가 참으로 곱기는 하구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워메. 제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그런데 잠시만 실례할게요잉. 무슨 일인지 소아 부인은 유진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현기증을 핑계 삼아 잠시 마당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이고 진짜로 어이가 없구만. 진사는 무슨 놈의 진사라고. 내 누군가 했더만 백정놈 진수가 돈으로 진사 자리를 샀구만 샀어.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라 이거제. 거시기 자네 준자 맞지? 하이고 그래도 한 번에 알아보는 것을 보니 눈치는 있으시구만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20여 년 전쯤 젊었을 때는 한양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던 춘자는 나이가 들매 따라 인기가 식어가 자신을 찾아주는 이가 없자 기방에서 나와 도시 외곽 길목에 조그만 주막 같은 색주가를 차렸던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 때문에 돈에 한이 맺혀 기생이 되기를 택한 춘자였기에 그곳 색주가에서도 어떤 손님이든 가리지 않고 받았는데 백정이었던 진수, 지금의 유진사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다. 거시기 말이오 춘자씨. 지난번에도 보니 다른 손님들이 술 취해가지고 자네를 막 희롱하려고 그러더만. 그러지 말고 어때 기둥서방 하나 안 드릴라나? 갑자기 그것이 무슨 소리대요? 그리고 기둥서방이라고 하면 뭐 누구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을 꺼낸단가요? 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는가? 내가 있자뇨. 내가 여기를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우리가 같이 밤을 보낸 적도 어림잡아 한 20번은 되겠는디. 그러지 말고 이제 슬슬 한번 합쳐보자 이 말이지.
아, 합치기는 뭐를 합칩니까요? 갑자기 뭔 소린가 했더만 그 수작이었구만. 나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뜨는 게 소원인 사람이니께 손님으로 계속 올 것 아니면 올 생각도 하지 말구려. 하이고 춘자씨. 돈이야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아, 백정일 하는 사람이 벌써 한 달에 하루 이상은 꼬박꼬박 여기에서 자고 가는데 돈을 모으기는 어느 세월에 모은다고 나한테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십니까요? 지나가는 누렁이가 웃겠구만 참말로. 무엇이라? 자네 지금 말 다 했는가? 그려, 내 그 돈, 그놈의 돈,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라니까. 나중에 한번 두고 보더라고. 내가 말이오, 지금 나를 잡지 않은 것을 꼭 후회하게 해줄라니까. 내 그렇게 자네한테 호언장담한 지가 벌써 시간이 20년은 흘러버렸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인연이라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러구만요. 그러지 말고 춘자 자네. 자네랑 나랑만 서로 입을 꼭 다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애들 서로 혼인을 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서로 모른 척 한다고 해도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왜 사람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가? 따지고 보면 자네나 나나 이렇게 부자가 된 이상 이 마을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을 넘어서 앞으로 뒤로 다 살펴봐도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으니 하는 말이제라. 자네 혹시 아직도 내가 백정 출신이라는 게 신경 쓰여서 그러는가? 아이고 사람 참말로 너무하는구만. 벌써 몇십 년 전 것을 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네. 그러는 자네도 뭐 대단한 가문집 자제는 아니지 않는가? 아, 그것이 아니라 하이고 답답하네 참말로. 우리 춘심이가 당신 딸일지 모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제 지금. 자, 자네 지금 뭐시라고? 신분이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는 법. 그렇게 유진사는 어쩔 수 없이 소아부인과의 혼담을 파기해야만 했다고 한다. 옥선은 사별한 남편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돈놀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오메. 많이 모셨습니까? 그려 덕팔아. 거시기 너가 돈을 줄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는데 꼭 내가 니네 집까지 찾아와야 쓰겄냐잉? 마님, 지가 이런 말 드리기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부터 편찮으셔가지고 자리에 누워 계신디 제가 이런저런 약을 사느라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요. 마님 지한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가서 갚겠습니다. 하이고 그랬구마잉. 덕팔아. 어머님께서 그렇게 편찮았으면 미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일하고 안 왔지. 오늘부터는 너 말이다. 농사일 나가지 말고 어머니 쭉 간호해 드려라잉. 어차피 너네 노는 네가 돈 빌릴 때 나한테 저당 잡혀놓은 거라. 오늘부로 내 것인께 말이여. 오메. 마님 그 돈이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인디. 노는 안 됩니다요. 노는.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은 옥선이 집에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는데 안녕하십니까 보살님. 제가 올해부터 이 마을 뒷산에 있는 절에 오게 되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익히고 시주도 좀 받을 겸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스님 거시기 시주를 받으러 우리 집에 오셨다고요? 가만히 있자. 뒷산에 있는 절이면 그쪽 스님들에게 잘 물어보셨으면 우리 집에는 시주 받으러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 다들 말리는 눈치더군요. 하지만 보살님께서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이 다 부처님의 은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시주도 시주지만 올해 흉년으로 마을 사람들도 힘들어하니 보살님께서 지역유지로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거시기 스님, 그쪽 절에 다른 스님께 물어보셨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리셔서 엄청난 약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스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웜에 그런 일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 혹시 제 여동생이 말입니다. 작년에 나처럼 서방을 사고로 잃고 홀로 아들을 넷이나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요? 아니요. 그것도 몰랐네요. 보살님께서는 그런 사정이 있으셔서 가족들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고 계셨구만요.
스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스님들께 잘 한번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런 어머니나 여동생한테도 한 푼도 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잘 말해줬을 텐디. 괜히 헛걸음 하셨구만요. 봉섭과 그의 친구인 덕팔이는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 맞다 봉서봐. 며칠 전이 네 생일 아니었냐? 거서거 네 마누라한테 미역국은 얻어먹었냐이? 하이고 말도 마라. 내 인생 최악의 생일이었다니께. 아주 그날 이후로 마누라한테는 말도 제대로 한자리 못 붙인다잉. 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런다냐? 그것이 말이오. 내 생일날이 홍배대감님 논일 해주러 가는 날이었는데. 아 일하러 가기 전에 우리 마누라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누구도 내 생일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미역국도 안 차려주고 말이오. 뭐 그래서 섭섭한 기분을 가지고 일단 논으로 가서 홍배대감님 여종 춘심이랑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오. 봉섭 씨, 오늘이 봉섭 씨 생일 아니란가요? 원매, 춘심이 네가 내 생일을 어떻게 다 알고 있다냐잉? 혹시 누구한테 들은 것이요? 듣기는 누구한테 듣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한 지도 몇 년이 되었는디.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봉섭 씨 생일 정도는 알고 있지요. 하이고 춘심아, 마누라도 우리 어머니도 기억 못하는 내 생일을 네가 기억하고 있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구마잉. 이것을 고마워서 어쩐데? 이따가 네 혹시 괜지맘은 나랑 저녁 먹으면서 막걸리나 한잔 안 할라냐? 그러지 말고 봉섭 씨. 내 오늘 특별히 봉섭 씨를 위해서 점심을 싸왔으니께. 저랑 같이 물레방앗간으로 안 가시렵니까? 워우 워매, 물레방앗간이야. 당연히 가야제잉. 아 거시기 여부가 있겠냐잉. 그렇게 나는 춘심이가 싸온 점심을 묵으려고 춘심이랑 같이 물레방앗간으로 갔제잉. 물레방앗간에 도착하니까 춘심이가 싸온 점심 가지고 온다고 나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안 하냐?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는디 아 이것이 뭔 일이요? 춘심이랑 우리 마누라 그라고 우리 어머니까지 같이 미역국하고 밥을 가지고 물레방앗간으로 와버리더라고. 아, 그러니까 춘심 씨가 일부러 너네 마누라랑 어머님하고 같이 짜고 너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한 거구만. 그란디 뭐 내가 듣기로는 그 정도면 괜찮은 생일이구만. 못됨시 최악의 생일이었다고 하는가? 그것이 말이오. 그렇게 춘심이가 점심을 같이 묵자고 할 때 나는 점심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옷을 벗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선자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동네 친한 동생인 말숙이를 만났는데 원매, 말수가 네 무슨 일이 있냐잉? 어째 며칠 동안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는디. 하이고, 선자 언니 거시기 말도 마소. 뭔 일이 있길래 그러냐잉? 얼른 말을 한번 해보란께. 그것이 그러니께. 아 글쎄 우리 서방이 나 몰래 이웃집과 부랑 바람이 나불었구만이라. 평소에도 이웃집 그것이랑 가깝게 지내길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단이 났다니께요. 그거야. 너그 서방이 원체 주변 사람들 잘 챙기기로 유명하니께 네가 그런 줄 알았겠냐잉. 그란데 어떻게 옆집 과부랑 바람이 난 줄 알았냐잉? 아 어느 날은 내가 밭을 좀 하려고 호미를 빌리러 옆집에 잠깐 들렀는디. 아 그 시간에 논에 있어야 할 우리 서방이 그 집 안방에서 아주 그 옆편네랑 뒹굴고 있더라 이 말이제. 워메 무엇이라고야.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뒀냐잉. 가만두기를 어딜. 그 옆편네는 아주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서방은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놔가지고 혼쭐을 내줬제. 그러니까 언니도 말이여. 가만히 모르고 당하지 말고 평소에 뭔가 이상한가 한번 찬찬히 봐보란께. 형부도 거시기 은근히 바람기가 있자녀. 그래잉. 네 말을 듣고 보니께 우리 서방도 우리 집 여종 춘심이랑 뭔가 가끔 수상할 때가 있는 것 같더만. 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쓰겄다. 그렇게 선자는 집으로 가서 남편 홍배에게 친척집에 일주일 정도 다녀온다고 하고는 3일 만에 몰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오는 기척이 들렸는지 방에서는 춘심이 급히 부엌으로 가지 않겠는가. 뭐시여. 춘심이가 우째 당신 방에서 나가는가? 그래 춘심이가 방을 청소한다고 들어왔었구먼. 선자는 남편과 춘심의 낌새가 수상해서 방을 한번 뒤져보았고 장롱 아래에서 뭔가 발견하게 되는데 잠깐만. 이것이 무엇이여? 이것이 여자 속고산이여. 앞만 봐도 이것이 내 거는 아닌디. 자, 당신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소. 이것이 저 춘심이 것이 맞제? 무엇이라?
당신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잉? 내 눈에는 그저 당신 속꽃같이 보이는디. 춘심이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것이 말이 안 되는디. 또 이라고 사람을 알로 보고 거짓부렁을 하는구만. 안 되겠다야. 내 오늘 아주 끝장을 밥으로 해야지. 아야, 춘심아. 아야, 춘심아. 이것이 앞만 봐도 내 속꽃은 아닌디 말이오. 네 이것이 우째 대감님 방에서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잉. 글쎄요, 마님. 그것이 마님 속꽃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속꽃이 거기에서 나왔을까요? 웜에. 춘심아, 내가 이 두 눈으로 너가 급하게 안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도 지금 일하고 시치미를 떼부냐잉? 마님,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속꽃은 진짜 제 것이 아닙니다요. 저는 평소에 속꽃을 안 입는데 그것이 어떻게 제 것이 됩니까요? 하이고 춘심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나보다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네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여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잉? 진짜입니다요, 마님. 정 못 믿으시겠으면 대감님께 제가 평소에 속꽃을 입는지 안 입는지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래잉, 네 말대로 대감님께 물어보면. 잠깐만, 네 지금 무엇이라고야? 동네 유지인 홍배는 워낙에 여자를 밝히는 성격이라 어느 날은 이미 10수년을 같이 산 부인이 있었음에도 뻔뻔하게도 젊은 첩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인사들 나누더라고. 여가 춘심이라고. 아, 오늘부터 같이 지내게 될 것이네. 우리 집에 여종 말숙이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쓰려고 또 여종을 데리고 왔단가? 허허, 여종이라니 이 사람아. 그러니까 여기 춘심이가 오늘부터 내 작은 부인이라 이 말이지. 무엇이라고라? 그럼 지금 첩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버젓이 눈뜨고 살고 있는디 저런 계집을 데리고 온 것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단가? 말이 안 되기는 내 친구들은 이미 다 첩을 들였는디.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다가 자네를 생각해서 제일 늦게 드렸구만. 아,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받아들일 거는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어디 뚫린 입이라고? 당신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답니까요? 나는 내가 집을 나갔으면 나갔지. 첩이 들어오는 꼴은 못 보겠구만요. 그래? 그럼 그거 잘 되었구만. 아, 자네 말처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지, 암? 웜에 무엇이라고라? 진짜로 10수년을 같이 산 나한테 그것을 말이라고. 당신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니까 어디 두고 봅시다잉. 남편이 첩을 들인 것에 크게 분노한 홍배 부인은 결국 자신이 집을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젊은 춘심이와 살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신의 정력으로는 기가 센 춘심이를 당해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는 홍배. 그리하여 그는 마을에서 야관 문안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소문난 약방으로 향했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홍배 어르신께서 여기를 다 찾아오셨구만요. 허허, 자네 장사는 잘 되는가? 뭐 저희야 워낙에 입소문을 잘 타놔서 고맙게도 보릿고개에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홍배 대감님 거 찾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거시기 말일세. 그거 좀 주시게. 그거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아, 왜 그것 있자는가? 밤에 남자들 자존심을 세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거 말일세. 아, 야관문안 말씀하시는구만요. 아이고, 아직도 그 연세에 대단하십니다요, 아주. 제가 또 그거 만드는 데는 전문 아닙니까? 이놈이 말입니다. 한 알만 드셔도 달이 뜰 때부터 달이 질 때까지 거시기가 묵직해질 정도로 아주 약효가 오래가는 놈인데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룻밤에 꼭 한 알씩만 드셔야 합니다요. 그럼 집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써보게 한 10알만 줘보게 우선. 그날 밤 홍배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은 이후에 야관문 하나를 냉큼 입에 털어넣었는데 벌써 한 30분은 지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요? 이건 뭐 묵직한 기운이고 무엇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디. 이거 나이를 묵어놓으니까 몸에 안 받는 거 아니요? 내 오늘 춘심이한테 잔뜩 기대하라고 했는디. 에라 모르겠다. 기대했던 약효가 나타나지 않자 홍배는 그날 사온 야관문안 10알을 전부 털어넣었는데 오메. 이것이 무엇이요? 다음 날이 되고 홍배는 이른 아침부터 다시 약방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자네 나 좀 살려주시게나. 홍배 대감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여기는 또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말이요.
간밤에 약이 몸에 잘 안 받는 것 같아서 자네에게 산 야관문안 열알을 한 번에 먹었더만 네, 이 거시기가 어제 밤부터 분기탱천해가지고 도무지 줄어들지가 않고 있구먼. 네? 그 강한 야관문안 열알을 한 번에 털어넣었다고요? 아, 제가 어제 사가실 때도 분명히 하룻밤에는 한 알만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 그랬겠는가. 자네 얼른 손 좀 봐주시게. 어젯밤부터 이게 거시기가 아파가지고 한숨도 못 잤다니께. 아이고, 이것이 큰일입니다, 대감님.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복용했을 때는 달리 다른 방법은 없고 그저 얼른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요. 뭐시라? 아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으면 거 평생 불구가 될 가능성도 있구먼요. 이놈의 돌팔이 약제사 같으니라고. 그런 위험한 것을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요. 홍배의 상태가 위험하기는 했으나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었던 약제사. 하는 수 없이 홍배는 그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홍배가 걱정이 되었던 그 약제사는 며칠이 지난 후에 홍배의 집을 직접 방문했는데 홍배 대감님, 거 몸은 좀 어떠십니까? 자네 왔는가? 아이고, 내 이번에 진짜로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다시는 이놈을 못 쓸 줄 알았구만. 네? 약효가 스스로 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대감님께서 진짜로 운이 좋으셨구만요. 아, 자네 그것이 아니고 말일세. 홍배는 약제사에게 요 며칠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여기 동네 사람들 입이 하도 싸다 보니 말일세. 내가 야관문안을 먹고 거시기가 가라앉지 않아? 불구가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는디 말이요. 아, 그 말이 내 마누라 귀에까지 들어갔더구만. 무엇이라? 그 양반이 약을 먹고 거시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조금만 더 지나면 불구가 될지 모른다고? 아이고, 언니 그것이 그런다고 않아요. 지금 마을에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께라. 내 그 양반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줄 알았구먼. 가만히 있어봐라, 내 이럴 때가 아니제. 지금 당장에 그 양반 집으로 한번 가봐야 쓰겄구먼. 어허? 당신이 여기를 무슨 일로 다 오게 되었소?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여. 당신이 거시기가 며칠 내내 분기탱천해가지고 곧 불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아니? 내 그거 구경하러 왔지. 뭐를 하러 왔다고? 아무리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어도 거시기를 평생 못 쓸지도 모르는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어린 것들만 밝히더만 내 언젠가는 이런 꼴이 될 줄 알았구만. 이것이 천벌이여, 천벌. 안 되겠다야. 얼른 더 빨리 불구가 되보라고. 내 당신 앞에서 아주 옷 벗고 춤이라도 춰야 쓰겄구만. 원매 해도 너무 해불구만. 안 그래도 가라앉지 않아 죽겠는디 뭐 옷 벗고 춤을 춘다고? 어허? 아, 그것이 말일세. 무슨 수를 써도 가라앉지 않던 것이기가 말이요. 마누라가 내 눈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춘다는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딱 가라앉아 버리더라 이 말이지. 덕삼이는 어려서부터 막역하게 지내는 동네 형님 흥섭이와 함께 주막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흥섭 이성님, 제가 이번에 또 병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덕삼이 자네, 그래서 아까부터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구만. 그래, 얼마나 가게 되었는가? 이번이 좀 길게 가야 해서 반년이나 가야 하는구만요. 작년에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장가간 지 몇 개월 안 되어나서 마누라 혼자만 남겨두고 갈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요. 아이고, 내 그 마음 참말로 잘 알지. 우리 마누라도 말이오. 예전에 내가 병역살이 반년하고 다녀오니까 아주 옆마을 봉섭이라는 홍배대감 된 머슴하고 바람이 징하게 나불었더라고. 내 그때 아주 혼나불었네. 그것이 저도 문제구만요. 가만 보니 이놈의 마누라도 은근히 바람기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아직 내가 확실한 증거가 없다 뿐이지. 뭔가 나 몰래 이런저런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반년이나 집을 비우게 되면 아주 다른 남정네랑 제대로 살림을 차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오. 이것이 내가 예전에 한번 써먹었던 방법인디. 자네 부인한테 조금 거시기 해도 말이오. 정조대를 채우는 것은 어떤가? 열쇠는 자네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두면 될 것이고. 원매. 그런 방법이 있구만이라. 그러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는 누구한테 열쇠를 줬는지 비밀로 할 테니까
성님이 열쇠를 좀 맡아주면 안 되겠소. 병역 삶은 내가 그것을 보관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뭔 일이 생겨서 반년이 지나도 내가 안 돌아오면 성님이 열쇠를 마누라한테 주면 되고 말이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성님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걱정 말게 덕삼이 자네. 내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해 두고 있겠네. 시간은 흘러 덕삼이 병역을 가는 날이 다가왔다. 덕삼의 부인과 흥섭은 잘 다녀오라고 덕삼을 배웅해 주었고, 덕삼 역시도 흥섭이 덕분에 마음 편하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렇게 덕삼이 길을 떠난 지 30분쯤 흘렀을까? 뒤에서 흥섭이 덕삼이를 애타게 부르며 달려오지 않겠는가? 아이고 덕삼이 이 친구 걸음이 겁나게 빠르구만. 그나저나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니께. 응? 성님 뭔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헐레벌떡 달려오십니까요? 그나저나 큰일이라뇨? 자네가 말이오. 아 글쎄 알고 보니 열쇠를 잘못된 것을 줬더라고. 아무리 넣어봐도 안 되더라 이 말이오. 무엇이라고라? 3개월 전에 혼인을 한 봉섭은 길을 가다가 막역한 친구인 덕삼이를 만났는데, 아야 봉섭아 이것이 뭔 일이다냐. 안 본 사이에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구만. 허, 덕삼이 자네 잘 지냈는가? 부끄럽구만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요. 아무리 장가간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말이오. 잠은 제대로 자고 있냐이? 아니 네 장가 갔을 때보다 얼굴이 딱 절반이 되어버렸는디? 아 그것이 그러니께 밤에는 괜찮은디 말이오. 오히려 논에서 일하다가 집에 잠깐 점심 먹으러 갈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또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왔다고 겁나게 이것저것 많이 차렸구마잉.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을 하시니 잘 드셔야 하니까 이것저것 한번 차려봤구만요. 허, 이것이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구만. 거시기 마누라 이리 좀 와보시구려. 워메워메, 서방님 점심 먼저 드셔야제라. 아 그러지 말고 마누라 이리 좀 와보란께. 아니 서방님 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디 말이어요. 내가 매번 이렇게 점심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아도 드시지도 못하고 거사만 치르고 급하게 가시면 배고파서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요? 안 그러려고는 해도 말이오. 이게 참 점심 먹는 시간이 짧다 보니 점심보다는 매번 당신이 눈에 들어오는구만. 아이고 또 시간이 벌써 일하고 되어버렸네. 마누라 나는 지금 싸게 일하러 가볼라니까 이따가 저녁에 보자고잉. 요 근래 매번 점심때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실제로는 점심을 언제 먹어봤나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버리는구만. 한참 부인하고 사이가 뜨겁다 보니 아주 점심에 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양껏 드시고 계셨구만. 아무리 그래도 밥도 걸러가면서 하면 몸 상하네 이 친구야. 안 그래도 슬슬 오후에는 배가 고파 힘이 딸려서 일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점심만 누딱 먹고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시간은 며칠이 지나 덕삼은 마을 근처 밭에서 다시 봉섭을 만나게 되었는데, 봉섭이 이 친구 다시 만나? 오메 이 친구야 지금 코피가 나는디? 하이고 요 근래 무리를 했더만 기어코 코피가 터져버리는구만. 자네 지난번에 나랑 만난 이후로 아직까지 점심을 안 먹는가?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겠는디? 하이고 그것이 말이오. 아 이제는 나도 점심을 챙겨 먹으려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니 점심은 안 차려져 있고 방바닥은 따뜻한 대낮인데도 아궁이를 떼서 그런지 아주 뜨겁게 데워져 있는데 마누라는 속옷 차림에 그 방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는가? 마누라 점심은 안 차리고 지금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이 뜨거운 방에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있단가? 뭐하고 있기는요? 서방님이 하도 점심을 안 드시고 나만 찾으시길래 그거라도 따뜻하게 드시라고 지금 데우고 있는 중이지요? 춘심은 마을에서 미모가 뛰어나고 집안도 좋아.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집 자제들이라면 누구든지 한번 만나고 싶어 할 정도였는데, 춘심이 낭자? 오늘이면 우리가 만난 지도 3번째가 되었는데 오늘 밤에 마을 입구 쪽에 있는 물레방앗간으로 안 올 텐가? 뭐시라고라? 아니 동만씨, 아직 우리가 3번밖에 안 만났고 서로 모르는 것도 많은데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요? 저는 좀 더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데 말이어요. 세상에는 뭐든지 3~4번이라고. 3번 봐서 딱히 문제되는 게 없으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진짜로 뭐든지 3~4번이라는 말이 맞기는 하구만요. 3번 보니 문제되는 게 이제사 딱 나오는 것을 보니까. 덕만 씨는 그래도 배운 집 자제라 다른 줄 알았더만 그저 참을성 없는 동네 사내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구만이요. 실망했습니다요. 아이고 춘심이 처자.
그러던 어느 날 춘심의 집 여종 말숙이가 춘심이에게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편지의 내용인 즉슨 오랫동안 춘심이를 지켜봐온 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오늘 밤 10시에 집 앞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편지를 준 사내를 보니까 제법 순수하게 생긴 것 같던데. 어떻게 할까요, 아씨? 하이고 남자가 말이요. 외모며 집 배경이며 다 필요가 없더라고. 이 동네에는 죄다 어떻게 그저 한번 해보려는 남정네들 천지니. 거 남정네들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관계도 좋은 술처럼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할 생각은 없이 그저 마음만 급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물레방앗간이나 가볼까 하는 생각들만 가득하더라고. 그럼 제가 이 사내도 돌려보내도록 할까요? 춘심이 아씨? 그러지 말고 말수가. 너가 오늘 밤 10시에 나 대신 집 앞 나무에 가서 말이다. 이 남정네한테 진정으로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매일 밤 10시에 우리 집 앞 나무에 와서 발을 정자를 100일 동안 새긴다면 내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겠다고 전해주거라. 원매, 아씨 그 사내의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그렇게 만난다고 약조를 해도 되겠습니까요? 외모야 세월이 지나면 변하고 그저 껍데기 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 정도 참을성이 있는 사내는 분명 마음속도 진국일 터. 그런 사람이라면 내 외모는 차치하고서라도 한번 만나볼 용의가 있구나. 그리하여 말숙은 그날 밤 10시에 편지를 전해준 사내에게 춘심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 이후부터 춘심은 그 나무에 발을 정자가 새겨졌는지 매일 확인하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99일째 되던 날이었다. 소녀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이 100일째는 아니고 99일째이지만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구만요. 아니. 저기 그것이요. 하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시니 무려 99일 동안이나 매일 이곳에 와서 발을 정자를 새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낭자 그것이 아니란께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여태까지 당신이 저에게 마음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저 역시 마음으로 보답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집안이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만나볼 준비가 되었구만요. 낭자 그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돈 준다니께 여기 나무에 글자 새기러 온 거란께요. 뭐시라고라? 덕만은 30 남짓한 나이에 한양에서 번듯하게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바쁜 공직 생활에 몇 년 만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고향집에 방문했는데 하이고 덕만아 이것이 몇 년 만이냐 그려? 어머니 아주 제가 한양에서도 어머니의 장국 맛이 그리워서 혼났습니다. 그려 덕만아 많이 배고프지? 내 얼른 저녁부터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디 네 하인도 없이 여기까지 혼자서 온 것이냐? 허허,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 이놈아, 그래도 공직에 있으면 사람이 좀 변할 줄 알았는디 아직도 양반이 아니면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게 다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위아래가 다른데 어찌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위에서도 제가 집에 간다고 하니 하인을 하나 붙여준다고 했는데 하이고 저는 천한 것들하고는 같이 걷기도 싫구만요 어머니. 큰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 네가 아직도 싫어할지 몰라서 내 오늘은 여종 춘심이도 일찍 들어가라고 했는디 그것이 잘한 일이었구먼. 어찌되었든 내 얼른 진역 차려줄 테니까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네 어머니. 덕만은 몇 년 만에 고향에 내려와 밤이 깊도록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덕만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내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니? 내 원체 일이 바빠나서 이번에도 겨우 내려온 거니까요. 덕만아, 내 웬만하면 니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하는데 말이다. 오늘 밤에 내가 너랑 좀 갈 데가 있는데 하루만 더 있다가 갈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갈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그건 이따 가보면 알 수 있으니 꼭 한 번만 내 부탁 좀 하마. 평소와는 다르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긴 덕만이는 하루 더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 되자 덕만의 어머니는 덕만이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향했는데 한참을 숲을 헤쳐나가니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어떤 묘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어머니 여기는 누구의 묘길래? 이렇게 오늘 오신 거래요? 덕만의 질문에도 그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생각을 하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잉. 시간은 30여 년을 거슬러서 덕만의 어머니 옥선이는 마을 제일 가는 부자 흥섭이네로 시집을 오고 어느새 시간은 1년 정도 흘렀는데 애미야, 내 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이런 말은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다. 네, 어머니. 네가 말이다 벌써 이 집으로 시집을 온 것도 1년이 넘어가는데 우째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냐잉. 어머님, 그게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서방님이 원체 몸이 허약해놔서 쉽지가 않구만요. 그러니까 니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디. 내 자식 새끼가 지금 몸이 잘못되어나서 그런 거다 이 말이냐?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얘 더 긴 말할 것 없다. 뭐 내 입장에서도 1년이나 기다려줬으면 많이 기다린 게 맞지? 너 말이다 앞으로 반년 안에도 뭐 기미가 안 보이면 그때는 나도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쓸 테니까 그리 알아라. 네,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요. 그러던 와중 어느 날 옥선이 친척 혼례를 참석하고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레 비를 만나게 되었는데 금방 그칠 것 같았던 비는 어느새 장대비가 되었고 옥선은 한참 동안 헤매면서 비를 피할 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댁의 논밭을 관리해주는 멋은 봉섭의 집이었다. 원매. 마님 비가 일하고 오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누군가 했더만 봉섭이 자네구만. 내 지금 친척 혼례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디 말이여. 이렇게 갑작스레 비를 만났구만 그래. 그것이 큰일이구만요 마님. 댁으로 가시려면 이 앞에 개천을 건너셔야 할 건디 지금 그곳을 잇는 다리가 무너져 불었다니까요. 뭐시라? 이것이 큰일이구만.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이고 어머님께 무슨 소리를 또 들어야 할지. 내 벌써부터 무섭구만 아주. 그러면 일단은 개천으로 가시지요 마님. 혹시 제가 마님을 업고라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님은 지만 믿으시라니까요. 그렇게 봉섭이는 옥선을 등에 업고 개천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놈의 비 때문에 개천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있지 않겠는가? 하이고 자네 안 되겠네. 이거 물이 생각보다 불어서 여기서 더 앞으로 갔다가는 자네랑 나랑 둘 다 큰일이 나겠어. 일단은 자네 집으로 돌아가세. 시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자 옥선은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봉섭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마님 참말로 죄송하네요. 그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놔서 불편하시면 제가 저 부엌에서 자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자네 집 불청객인데 어떻게 자네를 부엌에서 자라고 하겠나. 거기다가 비도 이렇게 계속 오는데 감기라도 걸릴 수 있고 말이여. 그나저나 내 여태 많은 사람한테 업혀본 것은 아닌디 거 자네 참으로 등판이 넓더구만. 마님 제가 그래도 어디에서 힘으로는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님께서는 어찌 그리 피부가 고우십니까요? 제가 오늘 마님을 업는데 몸이 말랑말랑하신 게 꼭 애기를 업은 줄 알았습니다요. 옥선은 그런 봉섭에게서 병약한 남편과는 다른 매력이 보이기 시작했고 봉섭 역시도 아직도 손에 옥선을 업었을 때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서로 호감을 가진 젊은 남녀가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되니 자연스럽게 몸에 대화가 오고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연인지 그 밤이 지난 이후 옥선은 시댁에서 그렇게 바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평생 내 가슴 속에만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디 내 죽기 전에 니한테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너를 여기 데리고 왔구먼. 그래도 말이다 덕만아. 내 네 기분은 잘 알겠는디 그래도 네가 한 번은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얼른 절 한 자리 올리도록 해라잉. 절을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덕만이는 여기에서 허리를 굽혔다가는 여태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기분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덕만이는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수재로 불리는 유명한 청년이었다. 그는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도 한 번에 합격해서 관직의 임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덕만은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매파를 만나게 되었다. 아주 내가 매파일을 20년 가까이 하다가 말이오. 이렇게 주위에서 자네한테 다리 한 번만 놔달라고
요청이 많은 것은 또 처음이구만. 덕만이 총각 어쩐가? 내 자네만 괜찮으면 자네한테는 돈도 안 받고 몇 번이든 처자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디 말이여. 아돈이야 소개해달라는 여자 쪽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주머니, 제 인생의 신념이 뭐든지 한 번에 끝을 보자는 것인디. 저는 뭐 몇 번씩 선을 볼 생각이 없구만요. 한 번에, 딱 한 번에 끝내버릴랍니다. 그래 그람은 저 우리 마을에서 거 농사를 크게 하고 있는 최씨 집안 딸. 향단이는 어떤가? 아, 그 정도면 외모도 괜찮고 농사도 크게 하고 있으니 처가에서도 도움도 기대할 수 있고 말이야. 향단 씨는 전에 마을에서 오다 가다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곧 관직에 오를 텐데 말입니다. 저는 향단 씨 같은 그런 새끼가 넘치는 낭자보다는 아무래도 품행이 방정하고 단아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낭자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든지 딱 한 번에 끝내는 성격이라 굳이 원치 않는 만남은 가지고 싶지 않구만요. 아, 그려? 그럼 춘심이는 어떤가? 왜 춘심이가 우리 마을에서는 그래도 그림도 잘 그리고 취미도 고상한 게 덕만이 총각하고 겁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디. 추호 춘심이라면 거서고 그 이진사댁 따님 말씀이십니까요? 바로 그 낭자구만요. 아주머니, 그 낭자가 저한테는 안성 맞춤인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매파는 춘심이를 덕만이에게 소개해 주었고 며칠 후에 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춘심 씨,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다면서요. 우리 동네에서 제대로 이물났다고. 네,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춘심 씨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덕만 씨만 하실까요?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도 딱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정도로 우리 마을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하, 그게 말입니다. 제가 뭐든지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것을 인생의 신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한 번에라고요? 원매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합니까요? 거 일반 사람이라면 힘들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가능하지요. 저는 남들이 다 빠져서 한다는 담배나 술도 딱 한 번만 해보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가만 보면 술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덕만 씨는 거 의지력이 진짜 대단하시구만요. 그리고 오늘 춘심 씨를 보니 내 이렇게 선을 보는 것도 제 인생의 신념처럼 오늘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구만요. 그런 덕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반해 춘심은 덕만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여느 부부가 그러하듯 그들도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춘심이는 어찌된 일인지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웜에 이것이 누구여? 춘심아, 바로 어제 시집을 간 네가 어쩌자고 오늘 이렇게 돌아와 버렸냐잉? 어머니, 저는 덕만 씨랑 같이 못 살겠구만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돌아와 버렸냐? 김서방이 너를 때리든? 아니면 밤에 너한테 무슨 흉악한 짓이라도 한 것이요? 아이고, 뭐 흉악한 짓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제라. 혼인 전에 그렇게 자기는 뭐든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자랑을 하더만 그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더라고요.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르는데 딱 한 번을 넣더만 자기 혼자 만족을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는요,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앞으로 긴긴 인생 그렇게는 못 삽니다요. 그렇게 뭐든지 한 번에 끝내버린다는 덕만이의 말처럼 그의 혼인은 단 하룻밤 거사 한 번으로 끝나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홍배는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에다가 젊었을 때부터 남봉꾼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어느 날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 덕만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아버지, 저도 말입니다. 이제는 슬슬 장가를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그려 덕만아, 잘 생각했다. 남자는 거 장가를 가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런저런 괜찮은 여자들을 몇 명을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춘심이라고 아버지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주 춘심이라면 요 건너편네 자그만하게 농사를 짓는 그 집 딸 말하는 거냐? 다행히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구만요. 그러면 말이 빠르겠는데요. 그 처자가 집은 부자는 아니어도 봄꽃같이 청초하게 생긴 것이 아주 마음을 녹이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그게 덕만아, 아무래도 그 처자 말고 다른 처자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네? 아버지, 그 무슨 이유가 있으신데 그러십니까? 내가 이런 말 하기 참말로 부끄러운디 말이다. 사실 춘심이가 네 배다른 여동생이다. 걔네 아버지는 지금도 아마 모를 거라 내 여태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구먼.
아버지 무엇이라고라?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가 없지라. 그러면 거서고 우리 마을 제일위에 크게 약방하고 있는 집딸 향단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말이다. 아이고 이거 참 난처하구만. 워메. 내가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아주 이런저런 여성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동네 어르신 통해서 듣기는 했는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게 농사를 하는 집단임 은숙 씨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께 내가 참으로 미안하구나 덕만아. 그냥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안 되겠니? 아이고, 아버지 참말로 내 말이 안 나오는구만이라. 덕만아, 너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말이다. 그래도 내 너그 엄마한테 장가가고 나서는 아주 일편단심 너그 엄마만 바라봤다. 내 그것은 약속할 수 있다니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지는 아버지 때문에 장가고 뭐고 다 틀려불었다니까요. 그렇게 덕만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면서 어머니께 찾아갔는데 어머니, 지는 이제 장가고 뭐고 다 끝나버렸구만요. 뭐만 했다 하면 다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버리니 제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진즉에 다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너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겠냐 덕만아. 그런데 덕만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대로 우리 동네에서 너가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만나도 된다잉. 어머니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제가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이 동네 처자들을 만납니까요? 하이고, 네 아버지 말은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러네.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어머니께서는 지금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말은 그 양반이 너그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 이 말이제. 원매, 무엇이라고라 어머니? 올해 30을 넘긴 노처녀 명옥은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산파일을 하고 있었다. 비록 노처녀이나 명옥은 나이에 비해서 얼굴도 반반해서 매파들이 끊임없이 중맥거리를 가져다 주거나 동네 노총각들이 한번 만나보자고 권유가 끊이지를 않았는데 하이고 명호가 동네에 너 한번 소개해달라는 총각들이 아주 줄을 섰는디. 너는 어떻게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주 남자를 한 번 안 찾냐? 내 니한테는 돈도 안 받을 테니 남자 하나 소개 안 받을라냐? 아주머니, 제가 하는 일이 애를 받는 일이다 보니까 아주 애를 낳을 때 여자들이 고통도 고통인데 어쩔 때는 죽는 사람도 생기는 것을 여러 번 봐버리니 저는 시집은커녕 아주 남자라고 하면 딱 7색입니다. 너가 여태까지 남자를 멀리하는 것을 알기는 했는디. 그러면 설마 네 이 나이 묵도록 여태 남정네랑 정도 한 번도 안 나눠본 것이요? 한 번도 없다니까요. 나도 뭐 남정네들하고 잘 되는 분위기가 되어도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애를 받는 생각이 떠올라 버리니. 하이고 그것도 참 큰일은 큰일이구만. 동네에서 명옥을 좋아하는 남정네들 중에서는 호랍이 신세인 흥섭도 있었다. 그는 어떻게 한번 명옥의 마음을 얻어볼까 하다 좋은 생각이 나서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엽전 주머니 하나를 주며 부탁을 하는데 아이고 명호가 얼른 좀 나와봐라 얼른. 할머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대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집에서 애를 낳을 것 같은디. 얼른 좀 우리 집에 가서 애 좀 받아주라야 명호가. 뭐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금방 가겠습니다요. 그래잉. 나는 거서고 우리 아범 데리러 갈 테니까 너 먼저 우리 집으로 가서 며느리 좀 봐줘라잉. 저만 믿고 할머니도 얼른 가보시란게요. 그렇게 명옥은 서둘러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방의 이불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호롱불조차 꺼져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겠는가? 이상하다 싶어 명옥은 일단 그 집 며느리의 옥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보니 그곳에는 옥문이 아닌 다른 게 잡히지 않겠는가? 원매, 이것이 다 뭐시여? 해 명옥이 처자 기다리고 있어. 오메 명옥이 처자 이것이 뭔 일이란가?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잠시 후 명옥이 처자? 참말로 이번이 처음이 맞단가? 아주 잡자마자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게 암만 해도 폼이 예사롭지가 않은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라고 타고난 처자는 또 처음이구만.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하던 일이 산파라?
이런저런 것을 많이 봐놔서 남자라고 하면 딱 질색이었는디 말이어요. 그런디 거시기를 한번 잡아보니께 우째 안악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들 좋아하는지 느낌이 오더구만요. 응, 그려잉. 그것을 알게 돼서 잘 되었구만. 아무튼 명옥이 처자, 오늘은 참말로 뜻깊은 시간이었구만. 나는 먼저 들어가 볼 테니께 다음에 또 보더라고. 지금 들어가기를 어디를 들어가신다고 그러십니까? 평생 못했던 맛을 오늘에서야 봤는디 어디 한 번만으로 끝을 내려고 그라고 갈 준비를 하신단가요? 계시를 하셨으면 끝을 보셔야제라. 흥섭은 무심코 잠자는 사자를 깨운 대가로 그날 밤 밤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명옥에게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